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인생 상담 조선생입니다. 즐거운 추석 다 잘 보내셨고요. 네, 저도 즐겁지만은 않은 추석을 보냈습니다. 연휴가 좀 짧았기도 했고요. 음, 힘들다? 네, 힘들었던 추석이에요. 뭐, 별로 하는 일은 없었지만, 노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추석이었습니다. 놀기도 힘들어요. 음.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맨날 그 궁리만 하는데, 그래도 노는 게 또 힘들더라고요. 누구랑 노는지, 뭐 하고 노는지, 그것도 결정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이제 왜, 음식점에 가서 메뉴 고를 때 힘들잖아요. 또 맨날 집밥만 먹으면 또 질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어떤 핑계를 대서라든지 사 먹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메뉴 고르는 거. 막, 그, 이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싸고 맛있는 거는 없어요. 비싸고 맛없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싸고 맛있고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심리적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식은 재료에서 맛이 나오는 건데 싸다면 그 이제 음식점 주인분들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수의 작용이에요. 인수라는 거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인수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받는 것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면 부림을 받는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한한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인수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잘 돼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좀 많이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투자와 어, 투자와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수의 작용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저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자분들 같으면은 외모가 인수의 작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수가 잘 돼 있고 인수가 강하게 돼 있는 분들은 외모가 좀 훌륭하시고, 또 인수가 꼭 공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인수가 막, 이렇게 인수가 많은데 공부를 못하는 할 때는 인수를 뜻하는 글자가 노란색인 경우 의외로 공부하고는 연관이 없을 때가 많고요. 또 이 흙들 중에서도 축 맞는 흙들이 있어요. 축미충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신축일주의 경우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인수가 많아도 충을 맞아서 인수의 작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 특히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인수가 이렇게 좀 잘 돼 있으면 외모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없이도 예쁜 경우는 뭐 또 있겠지만, 물론 사주에서는 예외들이 많죠. 뭐, 예외가 많은데, 그 예외 하나하나마다 따져볼 수는 없는 거고, 왜 하다못해 수학 공식 중에서도 예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거는, 예외가 있겠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예로 드릴 사주는 배우 이상아 씨의 사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아 씨는 47세 1972년 2월 14일 양력이시고요. 임자년 이민월 을해 일입니다. 이제 그 사주에서 보면 을목이 아주 인수에 휩싸여 있죠. 해수도 정인이고 임수도 정인이고 자수도 정인이니 인수가 삼주 명시, 그러니까 6글자 안에 인수가 지금 4글자가 인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겁재로 들어와 있어요. 임목 겁재 안에는 지장간 병화와 간목이 있습니다. 지장간 병화는 네, 여자 사주에서 이 을목 입장에서는 병화가 상관이죠. 상관이고 또 간목 들어있고 무토 들어있고 하니 네, 이 식상을 쓰셔서 어릴 때부터 배우로 활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삼주 명식 안에도 제대로 된 관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과 대운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을 통해서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주에 없는 관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일생을 힘들게 사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을목 자체가 좀 여자 을목들은 좀 외모가 여성스럽고 예쁜데 을목이 이렇게 인수가 많은 을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외모가 예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상아 씨의 외모를 보고 너무 예뻐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와, 이 세상에 저렇게 천사 같은 외모가 있구나. 막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책받침 미녀였잖아요, 이상아 씨가.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예뻐서, 와, 진짜 예쁘다. 그러고, 정말 예뻐서 부러워했는데, 요새는 이제 가끔 이제 TV에 나오시는 거 보면서, 아우, 시간이 가는구나. 저 예쁜 얼굴도 저렇게 조금씩 늙어가는구나 하고 마음 아픕니다, 진짜. 진짜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신 분인데, 세월의 풍파를 비켜갈 수는 없네요. 그리고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쩜 이렇게 자기 사주랑 한치의 오류도 없이 똑같이 사실까 하시는 분들 좀 꽤 있어요. 이상하 씨 사주도 사주에 제대로 된 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운이나 세운으로 들어오는 약간 좀 본인한테 없는 관을 잡아보려고 하시다 보니 결혼도 3번이나 하시고 그렇게 예쁜 미모에 비해서 조금 평탄하지 못하게 사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주에 없는 글자는 욕심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사주에 없는 글자는 좀 아유 이건 내 욕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렇게 예쁜 외모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뭐 성형수술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저렇게 예쁜 외모 갖기 힘든데,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사주랑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셨구나. 왜냐면 그 임목 겁재를, 을목이, 그러니까 본원은 을목이고, 월지에 임목 겁재가 있잖아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저 글자를. 그러니까 뭐 사업이나든지 돈 버는 일은 좀 잘 안 됐죠. 잘 안 되시고 또 앞으로도 그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뭐
딱히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도 딱히 뭐 그렇습니다. 그냥 외모가 예쁜 사주, 그러니까 여자들에 국한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모가 예쁘려면 일단 음일간, 양일간은 병화 정도? 병화도 호불호가 있는데 병화나 이렇게 양일간인데 외모가 굉장히 뭐 좋다. 만약에 임수일간인데 여잔데 외모가 되게 좋다. 그러면은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관이 많을 경우가 많아요. 관이. 그러니까 임수일간은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임수일간 여자인데 외모가 출중하다 그러면 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그러니까 흙이 많이 들어있다면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모라는 게 본래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얻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수일간 여자분은 관이 많거나 잘 돼 있는 경우 그때 외모가 괜찮으시고요. 좋으시고. 근데 그러면 외모가 괜찮은 대신에 좀 성격이 안 좋을 경우가 많아요.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보면 상당히 사람이 여유가 없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임수인데 여자분인데 이뻐. 그러면 관이 많거나 관이 잘 돼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관이란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규칙에 맞게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갈고 닦고 규칙에 맞게 생활하려고 한다면 성격이 나빠질 수가 있죠. 100% 나빠지죠. 성격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또 뭐 댓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임수일가인데 관도 많고 예쁘고 뭐 자기 관리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다 이러시는 분은 댓글 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본인이 본인 성격 좋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여지껏 살아보면서 느낀 게 본인이 본인 성격 좋다고 하는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은 진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확신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이상하 씨 사주처럼 이상하 씨는 그냥 예쁜 사주예요. 그 을목 자체가 예쁜데 인수가 많이 들어있어. 그럼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식한테. 딸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외모죠.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게 타고나신 거예요. 근데 외모가 뭐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80%? 거의 전부 다네. 외모가 많이 차지를 하죠. 일단 사람들의 첫인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모가 안 좋으면 제가 항상 관상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웃으세요. 웃는 얼굴이 좋아요. 계속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시면 외모도 훨씬 좋아지시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관상에서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말년운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꾸 웃으시는 게 말년운 좋아지는데 한몫하실 거예요. 자꾸 웃으시고 내 외모가 안 좋다 그러면 좋은 화장품 사서 바를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웃으세요. 자꾸 웃으시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이요. 보시. 남한테 보시하고 그리고 자꾸 웃으시고 무죄칠시라는 거 있잖아요.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보시를 할 수 있다. 무죄칠시 중에서 첫 번째가 웃는 낯이에요. 웃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말년운이 좋아지시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자꾸 웃으셔야지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좀 그랬거든요. 제 방송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눈치채셨을 건데, 집안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을 또 지냈어요. 그 일이 5월 달에 터졌는데, 5월 달에 터졌는데, 정말 5월 달에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이 아팠고, 그 다음에는 6월 달에는 조금 나아졌고, 7월 달에도 또 조금 나아졌고, 7월 달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놀러만 다녔어요. 8월 달에는 내내 놀러 다녔어요, 진짜. 에라, 이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고 8월 달에는 냅다 놀러 다녔어요. 8월 달에 냅다 놀러 다니고 나서 9월 달이 딱 되니까 이제 놀러 갈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잠잠해진 건데, 뭐 5월 달에 터진 일이 아직 뭐 수습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뭐 아직도 마무리될 뭐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면 마무리가 될까. 마무리가 돼도 이 제 마음속에 박힌 대못은 그냥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랬고, 어쨌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제 저는 한 30대 초반 정도 됐고, 애기들이 어린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어린데, 꿈속에서 작은 애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꿈꿀 때는 그게 꿈인 줄 모르잖아요. 꿈인지 모르니까 막 허둥지둥 되고, 막 그러다가, 막 꿈인데도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내 자식이 죽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슬픔이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이 슬펐어요. 꿈속에서. 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너무 힘들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한 새벽 3시쯤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뜨고도 한참 동안은 이제 그 현실과 꿈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멍하다가 이렇게 제정신이 이렇게 들면서, 아, 작은 애가 지금 20살이지, 20살이 넘었지. 그리고 작은 애 모습을 딱 떠올렸어요. 아, 내 아들이 진짜 소도 때려잡을 만큼 기운이 세고, 그런데 죽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이고 내 아들은 지금 살아있고 20살이야. 안 죽었어. 그랬는데도 이제 그 꿈이 암시하는 거, 그, 이제 그 큰 슬픔? 그런 게 계속 여운이 남아가지고, 요번 주에 납골당에, 우리 아빠 돌아가신 납골당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요번 주에. 그, 20살 넘은 자식들을 일으켜 세워서 납골당 같이 가자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좀 필요해요. 돈으로 꼬셔가지고 이제 납골당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들어있는 큰 돌덩어리를 어떻게든 뱉어내고 싶어서 납골당에도 가고, 이제 그동안 좀 소원했던 자녀와의 관계도 좀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나한테 남은 거는 자식뿐이니 자식한테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꿈이어서, 자식을 잃는다는 게, 너무나 꿈속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음, 가족들한테 잘 하시고, 특히 자녀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심한 말 하지 마시고, 걔네들도 나름대로 힘든 삶을 헤쳐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힘든 말보다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답고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아껴야지 누가 아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자식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조 선생이었습니다.